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경매로 땅을 샀는데 말이죠. 거기에 웬 골칫덩이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오늘은 바로 이 큰 문제를요. 어떻게 하면 엄청난 기회로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큰 기대를 안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딱 가보니까 웬 등기도 없는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일 겁니다. 이 막막한 상황,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거죠. 땅의 소유권은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비용과 복잡한 법적 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불법 건물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웬 건설업자가 나타나서 나 이 건물 지었는데 공사대금 못 받았다 하면서 거액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뭐 마치 누가 잘 짜놓은 함정에 일부러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180도 완전히 역전됩니다. 법은요, 사실상 토지 소유자인 바로 당신 편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강력한 두 개의 열쇠가 뭔지 제가 딱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건물이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순서에 있거든요.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 순서 때문에 이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 즉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이건 더 강력합니다. 바로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건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건물이 권리도 없이 서 있는 불법 상태라면 그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 같은 건 새로운 토지 주인인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효력이 그냥 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최종 결론이 나왔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버릴 권리가 있고요. 건설업자가 주장하는 그 몇 억짜리 유치권 단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힘과 주도권이 완벽하게 당신에게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손에 쥐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딱 인도명령을 떠올리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 인도명령은 여러분이 낙찰받은 바로 그 토지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여러분이 사지도 않은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을 치우려면 반드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라는 이름부터 확실한 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은 딱 두 단계입니다. 첫째,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둘째, 이것과 동시에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인데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송하는 동안에 건물주인이 슬쩍 점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게 하는 꼼수를 원천봉쇄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자, 이제 법적인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물론 소송, 끝까지 가면 이기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쥔 이 막강한 법적 권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가장 빠르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요, 판사님이 좋게 끝내시죠 하면서 조정을 권유할 때가 많습니다. 토지 주인이 그냥 저 건물 사세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덜컥 네 살게요 했다가는 여러분이 원래는 갚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 억대의 유치권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설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해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부터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협상 공식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건물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둘째, 거기서 유치권 금액 1억 원을 전액 하나도 빠짐없이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건물주에게 제시할 최종 매수 가격, 즉 타겟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모든 협상의 기반에는 바로 여러분이 가진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철거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면 자기들이 주장하던 유치권도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사기의 핵심 전략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골치 아프기만 했던 상황을 어떻게 깔끔하게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저당권 설정일이 건물보다 앞서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단순 인도 명령이 아니라 정확하게 철거 소송을 제기한다. 셋째, 이 철거 권한을 협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사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성가신 건물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인수하게 되고 마침내 토지의 가치를 100%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처음에는 정말 최악의 문제, 최악의 함정처럼 보였던 이 낯선 건물이 알고 보니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결국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